번째로 작은 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8을 소인수분해 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때 18을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라고 하였으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자연수에다가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이 되고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3을 넣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4를 넣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수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작은 수의 약수의 수를 구해주려면 먼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약수를 구해주려면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4의 15개가 두 번째로 작은 수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이 문제는 18을 배수하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8을 소인수분해하게 돼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고 18을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자연수의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은 수부터 식으로 잠깐 곱하기 2 왜 해야 되지? 곱하기 2는 이 18을 소인수 보내주었을 때 2의 지수가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그래서 18을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의 식을 첫 번째로 작은 수부터 나타내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은 이 식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이므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 두 번째로 작은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을 2의 제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해주어서 15가 나왔으므로 답은 15입니다. 15개입니다. 15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한 n의 값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가나다가 있고 n은 두 자릿수이고 n의 소인수는 2와 3돈이 있고 n의 약수의 개수는 12개입니다. 여기서 나에서 n의 소인수가 2와 3밖에 없다고 했으므로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해서 n의 약수의 개수가 12개라고 하였으므로 12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식은 1 곱하기 12와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 곱하기 12는 지수로 1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6과 3 곱하기 3만 지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6에서 각각 1씩 빼주어 1 곱하기 1과 5로 만들었을 때 A에 1이 들어갈 수 있고 B에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2 곱하기 3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각
값이 366이라서 n은 두 자릿수라고 하였으므로 이 식은 해당되지 않는 식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보면은 a를 5로 나타낼 수 있고 b를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96이므로 n은 두 자릿수라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식은 맞으므로 96 더하기 어떤 수를 해야 n이 나올 모든 자연수를 합한 n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 12를 곱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은 3 곱하기 4가 있고 이 수를 각각 빼주게 되면 2와 3이 되므로 a는 2가 될 수 있고 b는 3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은 108이므로 이 식에서는 n은 두 자릿수라는 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은 96에 더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식에서는 a를 3로 나타내고 b를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은 72이므로 96 n은 두 자릿수라는 식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96 더하기 72를 해줄 수 있으므로 어떤 수는 72가 됩니다. 그러므로 96 더하기 72는 168이므로 답은 168입니다. 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부분 다시 해주세요. 여기 설명. 다는 n의 약수의 개수가 12개라고 하였으므로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를 해줘야 12가 나오므로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를 해서 12가 나올 수 있는 식을 중복되지 않게 나타내게 되면은 1 곱하기 12와 2 곱하기 6, 3 곱하기 4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1 곱하기 12는 1은 더하기 1을 하여 지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1 곱하기 12는 이 식에 해당되지 않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2 곱하기 6과 3 곱하기 3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두 식에서 각각 1을 빼주게 되면은 a는 1이 되고 b는 5가 되고 a는 5가 되고 b는 1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식을 나타내면은 2 곱하기 3의 5제곱은 366이므로 n은 두 자릿수. 잠시만요. 저기 A랑 B가 지금 지수인데 지수가 1과 5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1과 5가 되나요? 여기서 소인수 분해한 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므로 무엇에? 지수에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므로 이 2 곱하기 6은 아직 더하기 1을 한 후이기 때문에 원래의 식의 곱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빼기 1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2 곱하기 6인 식에서 그대로 2와 6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 2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수에 더하기 1을 해줘서 곱하게 되면은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기 1 곱하기 12에서 안 된 이유는 1에서 1을 빼면 0이어서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애초에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을 더해서 나온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1은 안 됩니다. 이어서 해주세요. 2 곱하기 3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식의 결과값은 366이므로 n은
n은 두 자릿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를 5로 나타내고 b를 1로 나타낸 식은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아니 3인데 이 식의 결과값은 96이므로 n은 두 자릿수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96 더하기 어떤 수를 해줘야 이 모든 자연수의 합신 n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3 곱하기 4에서 각각 3과 4를 1로 빼주게 되면 2와 3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a를 2로 나타낼 수 있고 b를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므로 108이므로 n은 두 자릿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식에서는 a를 3, b를 2로 나타냈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의 결과값은 72이므로 n은 두 자릿수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는 72가 될 수 있고 96 더하기 72는 168이므로 n의 모든 자연수의 합인 n의 값은 168이 됩니다. 잠깐 문제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해. n의 값이 무엇인지 알고서 문제 다시 잘 설명해주고 n의 값이 뭔지 알려줘. (168이) n의 값이야? 168이 n이야? 아니지? 저 문제가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를 더한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아니야. 모든 응. 자연수를 더한 n의 값이 아니잖아. 아니, 모든 자연수를 더한 값이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가 n일 때 그 n의 값의 합은 몇인지 구하는 거예요. 문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를 n이라고 할 때 이 n의 값의 합은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인 n의 값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 가는 n은 두 자릿수이고 조건 나는 n의 소인수는 2와 3뿐이고 조건 다는 n의 약수의 개수는 10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건 나에서 n의 소인수는 2와 3뿐이라고 하였으므로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 다에서는 n의 약수의 개수가 10이라고 하였으므로 12는 1 곱하기 12가 12가 될 수 있고 2 곱하기 6이 12가 될 수 있고 3 곱하기 4가 1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1 곱하기 12는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여 구하므로 1과 12는 플러스 1을 한 값이므로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므로 1 곱하기 12는 될 수 없습니다. 2 곱하기 6에서는 1을 빼주어 A, B가 각각 1과 5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2 곱하기 3에 5제곱은 366이 되므로 가족권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또 A와 B가 각각 5와 1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5제곱 곱하기 3은 96이므로 조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각각 2와 3일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을 하면 108이 되므로 가족권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A, B가 3과 2일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72이므로 가족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 더하기 72를 하면 168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있잖아. n의 소인수가 하나일 때 만약에 n의 소인수가 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약수의 개수가 12가 나오는 경우가 1 곱하기 12를 적용을 할 수 있어 없어? 한 번만 더. 약수의 개수가 12가 될 수 있도록 n의 소인수가 하나인 경우 얼마가 될까? n의 소인수가 하나일 때 하나일 때 약수의 개수가 12가 되려면 어떤 수가 만들어지게 될까? 제일 작은 수? 저 문제하고는 별개로 소인수가 하나인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가 12래 12개래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약수의 개수 구할 때는 지수 플러스 1 곱하기 지수 플러스 1 곱하기 한 거를 서로 곱해준 수야. 문제 볼린데? 근데 책으로 한번 116번 문제 한번 읽어봐. 다 읽었어? 아니요. 여기 볼까요? 봤으면? 책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이 있어요. 그리고 50명의 학생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물함을 첫 번째 학생은 모든 사물함의 문을 열어놨어요. 동그라미 문을 열어놨다는 표시야. X는 닫혀있는 표시고. 근데 두 번째부터 학생은 이의 배수들의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만 건드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사물함이 열려있으면 닫을 거고 닫혀있으면 열을 거야.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1번부터 50번까지 모든 사물함을 다 열었어. 두 번째 친구는 2의 배수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만 열려있으면 닫았어. 그래서 2번 사물함, 4번 사물함, 6번, 8번, 10번 사물함을 지금 다 닫은 상태야.
3번 사물함이 열려 있었으니까 닫아야 돼. 6번은 닫혀 있었으니까 열어야 돼. 9번은 열려 있었으니까 닫아야 돼. 이와 같은 방법들로 나머지 모든 친구들이 한 번씩 사물함을 그의 번호와 순서에 맞게 맞는 배수번 사물함을 건드리는 거야. 질문이 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럼 네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와 같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네 번째 친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와 같은 방법이지. 근데 4의 배수인 번호들만 건드리는 거야. 다섯 번째 친구는 5의 배수, 여섯 번째 친구는 6의 배수, 일곱 번째 친구는 7의 배수인 사물함만 건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들아, 제일 먼저 사물함을 건드렸던 친구들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차적으로 건드리게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일곱 번째 있는 친구는 제일 처음에 건드려지는 게 7의 배수이기 때문에 1번부터 6번 사물함까지는 건드려 안 건드려? 한번 그래, 안 건드리게 되겠지? 이전 학생이 건드렸던 제일 첫 번째 사물함은 건드리지 않게 돼. 이해됐어? 근데 이랬을 때 모든 1번부터 아니 첫 번째 아이부터 50번째 아이까지 이 규칙에 의해서 사물함을 열고 닫는 걸 반복을 다 마쳤을 때 마지막에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 열려있었겠지, 첫 번째 아이가. 근데 이게 다시 열려있어야 하니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가 반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 사물함을 총 한 번, 두 번, 세 번 건드려줘야 돼. 이해돼? 그런 수들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지금 열려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9번 사물함과 4번 사물함이 있어. 4와 9는 어떤 수의? 제곱이죠? 약수의 개수가 3의 수들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은 첫 번째 사물함부터 50번째 사물함이기 때문에 제곱수들을 찾게 되면 1제곱부터 2, 3, 4, 5, 6, 7제곱인 수까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사물함 7개들만 맨 마지막에 열려있게 되는 거야. 이해돼? 정비? 이해돼? 그러면은 저거 첫 번째 1의 제곱은 열려있잖아.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각각 할 때 첫 번째 하고 나면 열리고, 두 번째 하고 나면 닫히고, 세 번째 하고 나면 열리고,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3인 수를 찾는 거야. 그렇지. 근데 왜 약수가 3이야? 약수금의 3이냐면은 문을 열고 닫는 행위를 3번 해야 되기 때문이야. 처음에는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닫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됐어? 저기 지금 11번 사문화까지 나온 거죠. 그치? 여기 50번까지 쭉 이어져 있어. 11번 같은 경우는 11의 약수가 뭐하고 뭐야? 1과 11. 1과 11이잖아.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 문이 건드려진 거야. 1번이 열고, 그리고 11번째 학생이 닫은 거야. 이게 다 약수의 개수만큼 문이 건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볼까요? 1은 약수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 건드려졌죠? 얘는 약수의 개수가 1과 2 두 개이기 때문에 열고 닫았어요. 3도 마찬가지로 1과 3이기 때문에 열고 닫았어요. 근데 4는 약수가 1과 2와 4 이렇게 세 개지?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열고, 두 번째 학생이 닫고, 네 번째 학생이 열었어. 5는 1과 5. 첫 번째가 열고, 다섯 번째가 닫았고. 이해돼?
학생이 n번 n의 배수인 사물함들을 건드는 거야. n번째 학생이 n의 배수인 사물함을 건드렸을 때 모두 시행하는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 저 괄호 안에 이해돼? n번째 학생이 n의 배수인 사물함을 건드는 거. 그러므로 1의 배수인 학생은 1은 모든 수의 1은 모든 수가 배수이므로 1부터 50까지의 사물함을 다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사물함의 문을 열고 닫고 다시 여는 데까지는 총 3차례를 걸쳐야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1부터 50까지의 수 중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들을 구해주면은 모두 시행을 한 후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는 2의 제곱이므로 약수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9를 소인수분해하게 되면은 3의 제곱이므로 이 3의 제곱인 수도 약수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미만의 수까지 전부 구하게 되면은 1의 제곱과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7개입니다. 이 문제는 1부터 50번까지 번호가 붙은 상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n번째 학생이 n의 배수인 사물함을 건드렸다고 했을 때 모두 시행 후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은 1의 배수인 사물함을 건드려야 합니다. 이때 1부터 50까지의 수가 모두 1의 배수이므로 첫 번째 학생은 모두 열어둡니다. 두 번째 학생은 2의 배수만을 건드려 닫고 세 번째 학생은 3의 배수만을 건드려 다시 열고 열려있는 거 닫고 닫아져 있는 건 열어줍니다. 이때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열려있다가 열리고 왜 막혔지? 여기 설명이 필요하지? 다시? 하지만 열리고 다시 열린 상태로 닫힌 다음에 다시 열리기 위한 이 과정에서는 열리고 닫히고 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 3번의 과정을 거쳐야 열린 상태에서 닫은 다음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들이 모두 시행한 후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입니다. 먼저 이 사물함이 열리고 닫히고
접속해야 합니다. 뭐를 세 번의 학생이 세 세 번의 명의 학생이 응. 열고 닫기를 해야 합니다. 세 명의 학생이 사물함을 한 번씩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때 총 3명의 학생이 필요하고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약수의 개수가 3개인 번호의 사물함들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물함의 개수가 50개라고 했으면 50 미만인 수를 구해주자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 있으므로 모두 시험은 문이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는 총 7개입니다. 그러면은 15번이라고 적혀있는 사물함은 몇 번 건드려진 걸까? 15번이라고 네 번. 맞아요.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예은이 거. 이 문제는 자연수 a를 소인수 분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나옵니다. 이때 a의 약수의 개수가 32개일 때 a의 값은 얼마인지 구해줘야 합니다. a, b는 모든 걸 나타주면 a, b는 b가 a보다 큽니다. 네, 2의 세제곱이 나와 있으므로 먼저 3 더하기 1 하여 2의 세제곱의 약수는 4개인 거 알 수 있고 3의 a는 4에서 32가 되려면 4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하여 32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므로 2에서 1을 빼주어 a는 1, 4에서 1을 빼주어 b는 3이 됩니다. 이때 a의 값을 구해주려면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하면 3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을 해주면 3000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자연수 a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의 b제곱이 됩니다. 그때 a의 약수의 개수가 32개일 때 a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 지금 문제에 a가 라지 a도 있고 스몰 a도 있잖아. 그치? 이거를 구분 지으면서 얘기를 하려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라지 a와 스몰 a로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하면 돼. 네. 대문자 a는 라지 a, 소문자 a는 스몰 a로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이때 소문자 문제 설명할 때 두 개의 a 문자가 중복이 되면 설명에서만 그렇게 구별을 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a, b는 지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지수인 a, b는 지수 a와 b는 b가 a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먼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b의 5의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2의 세제곱의 지수가
2라고 하였으므로 4 곱하기 8을 해주면 32가 나오므로 요 A와 B를 곱한 수는 8입니다. 그러므로 A는 이로 나타내고 B는 4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2와 4가 될 수 있고 B가 4와 2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A를 2로 나타내고 B를 4로 나타냈으므로 왜요? 네. 왜 그렇게 나타내요? 원래 A가 3이 될 수 있고 B가 1이 될 수 있는 근데 왜 A가 1이고 B가 3일까? 작은 수부터 작은 수부터 난다. 아니죠. 왜 그럴까요? 너가 질문을 해야 돼. A는 B가 A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A는 2로 나타내고 B는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2와 4를 각각 1로 빼주게 되면 A는 1, B는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 곱하기 2 곱하기 4를 해주면 3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입니다. 이 식은 8 곱하기 3 곱하기 125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결합값은 3000이 나오므로 답은 3000입니다. 근데 왜 A는 1이고 B는 3이라고 적혀 있을까? 원래 A는 2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4로 나타낼 수 있는데 A를 2로 나타내고 B를 4로 나타내게 되면은 결합값 A의 약수의 개수가 32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응? 네. 지금 A, B가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저렇게 표현을 하면은 될까요? 저건 A가 1이고 B가 3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정리가 돼야 돼? 이 식에서 응? 지수값으로 그냥 써버렸구나. 빼지 않고. 됐어요. 맞아. 오케이. 문제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곱하기 10까지 선인수 분해를 하면은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5의 x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X 아니죠? z제곱 Z라고 읽어요. Z. g제곱이요.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곱하기 10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0이 됩니다.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여 나타내게 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잠깐만. 그거를 다 읽지 말고 위에 식에서 아래 식에 지금 그럼 잠깐만. 끝까지 들으세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으로 내려오면서 변화된 부분만 바뀌었음을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러면은 4를 소인수분해하여 2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6을 소인수분해하여 2 곱하기 3으로 나타내고 8을 소인수분해하여 2의 세제곱 9를 소인수분해하여 3의 제곱으로 나타내고 10을 소인수분해하여 2 곱하기 5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x는 8이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은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x는 8이 되고 y는 4가 되고 g는 2가 됩니다. 이 x, y, g에서 구한 8 더하기 4 더하기 2를 구한 14가 나왔으므로 답은 14입니다. 문제는 1에서 곱하기 3을 쭉 하여 곱하기 10까지 한 수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곱하기 5의 g제곱 곱하기 7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때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에서 10까지 곱한 것을 나타났으면 다음은 수들을 소인수분해 주어 구할 수 있습니다. 4는 2의 제곱으로 만들어주고 6은 2 곱하기 3이 되고 8은 2의 세제곱이 되고 9는 3의 제곱이 되고 10은 2 곱하기 5가 됩니다. 따라서 1에서 10까지 곱한 수는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x는 8, y는 4, g는 2이므로 8 더하기 4 더하기 2는 14입니다. 다음 문제로 또 풀어봅시다. 네? 다음 거 문제 풀어요. 예를 들고 이어서 하시고. 오늘이 20번이지. 서로 부딪히니까. 그래. 여기 왜 1의 4제곱이 아니라 2의 4제곱부터 나온 거예요? 1의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1의 4제곱
쉽지 않냐? 발표 문제야. 해놓고 풀어야 돼. 한 문제 더 풀어라. 한 번 더 하세요. 백십칠 번. 이 문제 넣고 그 1의 제곱 같은 경우는 원래 2의 제곱이면 약수의 개수가 2의 제곱, 세제곱은 4개잖아요. 그렇지? 이게 1은 아무리 곱해져도 1이니까 얘는 되게 다 했어? 볼까요? 참고했지? 이거 할까요? 근데 이거 밖에 참고하지 않고 문제 넣어놓은 거지. 주고 이거는 그 다음부터 네가 생각해봐야 돼 더. 바로 나타내 질문하지 말고. 되는데 어? 일단 네모가 되겠지. 응? 네모나 가면 이게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시 2인 경우일까 3인 경우일까 5인 경우일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A의 n제곱이라고 표시를 해. 이거를 A의 n제곱이라고 표시를 해. 그러면 여기다가 지수가 이제 밑이 서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바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지수에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n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이게 넘어가. 언제가 이게 나온가? 이 10이 이게 나온가 혹시? 15 곱하기 A는 45 곱하기 B 이거 이 세 개의 10이 똑같은 맞아. 아, 그러면 12랑 45를 그 제곱이 돼. 오, 잘 접근하고 있네. 아, 소인수. 그렇지. 소유수는 또 찾아봐야 되겠지. 높이잖아. 문제 쓰고 나가서 하셔야죠. 네? 진짜 여기 응. 진짜 모르겠는 게 약수 구할 때 지수에다 더하기 1에서 곱해주면 나오잖아요. 1 빼고. 근데 3 더하기 곱하기 2는 해서 하면 8이 되고 되는데 그 8 곱하기 소수를 해야 330이면 아하. 그렇구나. 지금 이게 문제인 거구나. 지금 보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수가 있는데 그거의 결과값이 30이 돼야 돼요. 8A가 30이래요. 그럼 A 값은 8분의 30이잖아요.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밑이 따로인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려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네. 소인수가 몇 개의 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소인수가 그런 일단 지금 이건 소인수가 몇 개야? 소인수요? 소인수. 네, 3개요. 3개를 갖고 있는 소인수 그냥 갖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미수는 소인수를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소인수를 2개. 그래야 되겠지? 그런 방법이 생각을 했고. 적분수 제곱이 되려면 얘도 지수를 짝수를 만들어야 되고 얘도 짝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소인수를 3을 갖고 있지만 얘는 소인수를 3을 갖고 뭐야 얘? 2를 갖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얘는 또 5를 갖고 있지 않네요? 그럼 모두 다 공통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12 곱하기 A지? 이것이
제곱이지. B는 얼마나 바뀌는 나갔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A가 3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지금 3이야. 그럼 A 값을 의미해. 그리고 여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5를 갖고 있어. 이건 지금 B 값을 의미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는 똑같아지지 않잖아? 왼쪽에는 있고 오른쪽에는 없는 거. 이건 2의 제곱이 있지만 여기는 5의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바꿔서 쓰게 되면은 여기에 5의 제곱을 갖고 만들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소용수가 2가 있잖아? 2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 2의 제곱. 제곱을 갖게 만들어야 돼. 그럼 둘이 어떻게 해? 아니 둘의 결과값이 어떻게 되지? 똑같아졌지? 그게 뭐라고? C의 제곱. C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이게 되는 거고 B는 이게 되는 거지. C는 뭐가 되겠어? 똑같으니까 앞에서 또 순차적으로 쓰면은 이의 결과. 그러면은 이 결과값을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 이거를 지수가 있는 걸로 하나를 놓게 되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전체의 제곱이 돼. 알겠어? 서로 부딪힌 거를 똑같이 채울 수 있도록 A와 B의 값을 정하는 거야.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다시. 그래요? 이거 좋아. 빨리. 선생님한테 도와줘. 그러면 뭔가 생각해야 또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어렵네. 괜찮아. 어려움을 느낀다니 오히려 다행이네. 그거를 완전 이해하게 됐을 때 얼마나 제일 좋을까? 응? 우리 저거 두 문제 발표하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예빈아 앉아보세요. 본인 나가서 발표합니다. 이 문제는 세련이 자연수인 320 메모가 있습니다. 320 어떤 일의 자리수가 있습니다. 이때 320 어떤 일의 자리수가 4의 배수일 때 어떤 자연수의 4의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네모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셋째 자리 수를 제외하고 셋째 자리수가 뭐야? 백의 자리 백의 자리 수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 4, 8입니다. 그럼 잠시만요. 저기 왜 4 곱하기 7까지 된 거예요? 그 4 곱하기 8이 되면은 32가 되기 때문에 그 20까지의 수인데 30 자릿수를 뭐라고 하지? 자릿수 이가 쓰여져 있는 자리의 이름은 뭐지? 10의 자릿수 10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3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에 나와 있는 320의 어떤 1의 자리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한 0과 4와 8로 나타내게 되면은 320, 324, 328이 됩니다. 이 320을 소인수로 분해하게 되면은 2의 6제곱 곱하기 5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 수가 안 되게 됩니다. 2의 6제곱은 지수가 짝수이지만 5는 지수가 1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안 됩니다. 324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므로 2와 4 둘 다 지수가 짝수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는 수입니다. 328의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41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2의 지수가 3이고 41의 지수가 1이므로 둘 다 홀수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없으므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입니다. 문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세 자리 자연수인 320 세 자리 자리에서 320 네모가 있습니다. 320 네모가 있습니다. 이때 320 네모는 4의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세 자리 자연수 320 네모가 있습니다. 이때 세 자리 자연수 320 네모는 4의 배수이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네모를 구해줘야 합니다. 먼저 100의 자리인 3을 제외하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봤을 때 두 자리 자연수 20 네모가 됩니다. 4의 배수라고 했으므로 4 곱하기 5를 하면 20이 되고 4 곱하기 6을 하면 24가 되고 4 곱하기 7을 하면 28이 된다. 4 곱하기 8은 32가 되므로 10의 자리가 3이 되므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네모는 0과 4와 8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0 네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300은 왜 같이 생각 안 해? 300은 네모인데 왜 두 자릿수만 갖다가 확인을 하고 있을까? 당연하게 설명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마세요. 궁금하지 않아? 왜 20 네모를 갖다가 저렇게 사이배수를 경우를 찾고 있지? 300은 어디다 놓고?
질문할까요? 여기서 아니야. 질문하기 전에 답해주지 않아요. 320 네모인데 왜 20 네모를 하여 네모를 구했나요? 320 네모를 4의 배수로 나타내게 되면 수가 더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20 네모로 나타낸 것은 애초에 그 20이 아닌 10의 자리 수가 2가 넘게 되게 되면은 320 네모라는 값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을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20 네모만 사용한 이유가 10의 자리가 3이 되면 어차피 문제와 달리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네. 4의 배수라고 하였으므로 10의 자리 아니 100의 자리를 뺀 10의 자리만으로 4의 배수인 5, 6, 7을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7을 해주어서 네모 안에 있는 10의 셋째 자리 100의 자리 숫자를 빼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320 네모는 4의 배수라고 하였으므로 10의 자리 숫자만 나타내어도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들어갈 수 있는 수를 4의 배수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 자리가 2니까 4의 배수 중에서 10의 자리가 2인 것을 다 고를 거예요.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으면 예린이 나가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질문하고. 세 자리 자연수는 320 네모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4의 배수이면 10의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도 네모 안에 있는 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무 생각 한번 해볼래? 320 네모를?
116도 4의 배수, 144도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그래서 100의 자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고 10의 자리, 두 자릿수 갖다가 평균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론이 몇 가지가 있어. 배수 방법이 4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11의 배수. 이해 배수도 있어요. 2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짝수는 2의 배수가 되겠지. 그런 게 판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야. 들었어? 여기서 조금 다시 설명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죠. 저거는 가능하지. 아까하고 다르잖아. 그건 세 가지 수의견이었잖아. X와 Y. 이렇게부터 네. 따라서 네모는 0과 4가 8이 될 수 있습니다. 네모가 0일 때는 320이 되고 320을 소인수분해주면 2의 6제곱 곱하기 5가 나오는 거죠. 324대 소인수분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나오고 네모가 8일 때는 328이고 328을 소인수분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41이 됩니다. 이때 320은 어떤 지수가 5가 홀수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324는 지수가 짝수이므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328은 지수가 홀수이므로 어떤 자연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의 배수일 때 어떤 자연수 320 네모가 4의 배수이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때 네모는 4입니다.